당신이 무심코 하고 있는 이 습관, 사실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지킴이 채널입니다. 70대 이후의 건강은 하루하루의 습관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모르고 계속하는 습관들이 심각한 질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신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10가지에 이어 의사들이 실제로 진료실에서 마주한 사례들을 공개합니다. 단순히 나쁘다,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 습관이 위험한지, 어떤 몸의 변화가 생기고 어떻게 바꾸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논문, 임상 사례, 통계를 근거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 10가지를 실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분명히 정리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식사를 거르거나 소식만 하는 습관입니다. 70대가 되면 대부분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간단히 저녁은 대충, 이런 식의 불규칙한 식습관은 노년 건강을 뿌리째 흔듭니다. 특히 하루 한두 끼만 먹거나 몇 숟가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에게 가장 흔한 병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 즉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 몸이 약해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잘못된 식사 습관입니다. 노년기에 근육량이 감소하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낙상 위험은 3배 이상, 입원율은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2022년 대한노인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6%가 단백질 부족 상태에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평소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 구성이 불균형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벽, 심장 조직, 면역 세포까지 손상되며 감기 하나도 오래가고 수술 후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경기도 용인의 77세 박종임 어르신, 혼자 사는 데다 입맛도 없어서 하루 한 끼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2년을 지내셨고 어느 날 욕실에서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된 것은 심한 근감소증과 저영양 상태, 심지어 혈액 검사에서는 빈혈 수치까지 나왔죠. 입맛이 없더라도 소량이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리고 단백질과 영양이 충분한 식사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은 사례였습니다. 하루 3끼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세요. 단백질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 우유 등 식사량이 줄었다면 간식으로 보충하세요. 삶은 달걀 하나, 치즈, 요거트, 두유 등은 좋은 선택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려운 경우 소량씩 자주 먹는 간헐식도 좋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70대에게 식사는 치료이며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사 습관을 돌아보시고 꼭 하루 3번 영양을 갖춘 식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0대가 버려야 할 습관은 햇볕을 거의 쬐지 않는 실내 생활 습관입니다. 밖에 나가면 괜히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노인의 상당수가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이 결국엔 우울증, 불면증,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햇볕은 단순히 따뜻한 빛이 아닙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이 비타민 D는 뼈 건강은 물론 뇌 기능, 면역 조절, 심장과 혈관 기능까지 관여하는 전신 건강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비타민 D는 음식으로만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인은 피부의 합성 능력도 떨어져 햇볕을 받지 않으면 비타민 D 결핍이 금방 심해집니다.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약 6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였습니다. 결핍이 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줘 불면증 유발되고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여 우울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면역세포 기능 저하로 인하여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81세 김모 어르신은 코로나 이후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TV와 스마트폰으로 보내며 햇볕을 거의 쬐지 않았죠. 한동안 계속되는 무기력감, 밤잠 설치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혈액 검사에서 심각한 비타민 D 부족과 경도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하루 20분씩 햇볕 아래 산책을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기분이 한결 안정되고 수면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오전 11시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십니다. 하루 최소 15에서 30분은 햇볕을 쬐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손등이나 팔, 얼굴이라도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 너머 햇빛은 효과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햇빛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흐린 날에도 실외 활동을 습관화하세요. 외출이 어렵다면 비타민 D 보충제 섭취도 고려해 보세요. 햇빛은 약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보다 더 강력한 뼈, 뇌, 마음, 면역을 살리는 자연의 선물이죠. 오늘도 커튼을 걷고 문을 열고 햇빛 아래로 나아가 보세요. 그 한 걸음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은 장시간 TV만 시청하거나 스마트폰만 보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무뎌지고 기억력은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눈이 피로해지고 어깨가 뻐근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TV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여줍니다. 생각할 틈도 상상할 틈도 없죠.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 빠르게 넘기는 뉴스, 끝없는 스크롤 속에서 뇌는 수동적인 수용 모드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 뇌는 자극이 줄어들수록 더 빨리 노화됩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한 어르신은 하루 8시간 이상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책은 읽지 않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최근 들어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약속을 자꾸 깜빡하신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경도 인지장애, 치매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대화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뇌를 움직이는 활동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후 하루 30분씩 퍼즐 맞추기를 시작하고 외출을 조금씩 늘린 결과 기억력 저하가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TV를 보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그 앞에서 보내는 건 분명 건강에 해로운 습관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만 보고 게임만 하고 메신지만 주고받는 건 뇌에게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은 건조해지고 어깨와 손목은 굳어가며 밤에는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루 중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2~3시간 이내로 줄이고 대신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거나 손을 움직이는 간단한 취미 활동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생각하고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TV와 스마트폰은 현대의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지해 하루를 보내는 습관은 결국 나를 더 빠르게 쇠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하루 화면을 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세요. 그 대신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을 늘려보는 겁니다. 그 작고 단순한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버려야 할 습관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식사 시간도, 잠드는 시간도 들쑥날쑥하다 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점점 흐트러지고 그 결과 면역력은 떨어지고 피로감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의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에 잤어요. 어제는 늦게 일어나서 아침은 거르고 그냥 점심만 먹었죠. 어쩌다 보니 오늘 하루는 바깥 공기도 못 쐬었네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의 몸은 밤낮이 바뀐 듯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낮인데도 피곤하고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하고 속은 자꾸 더부룩하고 몸은 무겁기만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 사이에 우울감도 함께 찾아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오르기도 하죠. 이 모든 증상은 바로 생활 리듬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에 사는 74세 조 모 어르신은 퇴직 후 생활의 목적이 사라졌다고 느끼며 점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두 끼를 불규칙하게 드시고 해가 지고 나서야 잠깐 외출하는 습관이 1년 넘게 이어졌죠. 그러다 점차 기억력 저하, 위장장애, 불면증까지 겹치게 되었고 병원 진료에서 생체 리듬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낮에 햇빛을 쬐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처럼 단순한 생활 습관의 조정만으로도 2개월 후에는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친구들과 공원 산책을 하며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우리 몸의 내부 시계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계는 잠을 자고 소화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모든 기능에 관여합니다. 이 시계가 멈추거나 헷갈리면 우리 몸도 정신도 함께 흔들리는 거죠. 하루 일과를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구성해 보세요. 기상시간, 식사시간, 운동시간, 취침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맞추는 것. 이 작은 노력이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뇌를 안정시키고 마음까지 평온하게 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바로 건강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생활 리듬을 다시 세워보세요. 그것이 바로 노년기의 건강한 밑바탕이 됩니다. 5번째는 금전 걱정이나 가족 문제를 혼자 끌어안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에 담아두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식들, 일, 건강 걱정, 경제적인 문제, 외로움까지. 그런데 그 걱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끌어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얘기해봤자 뭐해요. 애들 바쁜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늘 무거운 돌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걱정과 스트레스는 결코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몸으로 스며들고 병으로 나타납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소화가 안 되게 만들고 머리를 무겁게 하고 이유 없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죠.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도 이런 스트레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외로움은 흡연보다도 더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나 정서적 외로움은 사망률을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인 거죠. 실제로 대전에서 진료 중인 어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70대 여성 환자 중 뚜렷한 질병 없이도 두통, 불면,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진찰을 해보면 대부분 심리적 원인이 크다고 하죠.
가족과의 갈등, 며느리와의 거리감, 손주의 소홀함, 남편과의 정서적 단절 등 그 모든 것이 말은 하지 않지만 몸속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9세 이모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뒤 딸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았고 자식들 걱정 끼치기 싫다며 모든 감정을 삼키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식욕이 사라지고 밤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증상까지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게 됐습니다. 심장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결과는 감염 우울증이었습니다. 이후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미술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을 시작하셨고 자주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됐습니다. 걱정을 털어놓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지키는 강한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걱정을 풀지 않으면 그 무게는 결국 몸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내 안에 무언가 쌓여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공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따뜻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6번째 습관은 많은 어르신들이 안경이나 보청기, 틀니 같은 보조기기를 꺼려 하십니다. 귀에 뭔가 꽂는 게 거슬려서요. 안경 쓰면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틀니는 자꾸 빠져서 불편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기기를 피하거나 방치하는 건 결국 더 큰 불편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력이나 시력이 떨어진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우리 뇌는 점점 자극을 덜 받게 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대화를 꺼리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보청기를 껴야 할 정도로 청력이 저하된 노인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귀는 듣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릿한 시야를 그대로 두면 낙상 사고나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사물 인지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위축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80세 이모 어르신은 안경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 쓰고 생활하시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잘못 보고 넘어져 팔을 골절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눈이 나빠서 넘어진 게 아니라 안경을 무시한 생활 습관이 만든 사고입니다. 또한 틀니를 무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끼면 이물감이 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뺀 채로 식사를 하시거나 그냥 죽이나 미음 같은 연한 음식만 드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씹는 힘은 약해지고 음식물 섭취량도 줄어들며 결국 영양실조나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5세 정모 어르신은 틀니가 맞지 않아 빼놓고 생활하셨고 점점 식사량이 줄면서 몸무게가 7kg 이상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씹는 자극이 줄어든 탓에 위장 운동도 느려졌고 이로 인해 장 기능까지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로 맞춘 틀니를 정기적으로 착용하시면서 식사가 정상화되었고 현재는 건강을 되찾아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늙은이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일상을 위한 도구이자 몸의 감각을 되살리는 연결선입니다. 지금 내 귀, 눈, 입안의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내 몸에 맞는 기기를 잘 착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외면하는 사이에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능을 잃어갑니다. 작은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노후의 자세입니다. 7번째, 70대가 절대 버려야 할 습관 중에 낙상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한번 넘어진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발생하는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삶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벼운 미끄러짐이나 헛디딤만으로도 엉덩이뼈, 척추, 손목 등이 쉽게 골절됩니다. 특히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오래 누워 있어야 하다 보니 폐렴, 욕창, 근육 소실 같은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몸을 놓치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과 고통이 따릅니다. 서울 강북의 한 병원에서는 한 달 평균 65세 이상 낙상 사고 환자가 100명 가까이 접수됩니다. 그중 상당수가 단순히 넘어졌다고 생각하다가 며칠 후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고 나서야 골절이나 근육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실제로 73세의 김모 어르신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크게 아프지 않아서 며칠을 그냥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근력이 급격히 줄었고 이전처럼 걷는 데까지는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낙상은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위험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예방할 수 있다면 반드시 막아야 할 노년기의 적입니다. 집안의 미끄러운 타일, 높은 문턱, 정리되지 않은 전선이나 플러그, 어두운 조명, 헐거운 슬리퍼 같은 것들이 모두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실의 물기, 침대 옆에 작은 발판 하나도 위험 요소가 되죠. 또한 다리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균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찾게 되고 신발을 신을 때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낙상 예방을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몸을 사리게 되며 활동량이 줄고 그로 인해 더 약해지고 결국 또 넘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걸 막는 것, 그건 단순한 주의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건 나의 독립된 삶을 지키는 일이자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곳이 있지는 않은지, 미끄러지는 욕실 바닥은 없는지, 그리고 매일 다리를 들어 올려보며 내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이,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공간, 한 습관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8번째 습관은 수면을 가볍게 여기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요즘 잠 잘 주무시나요?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곤 하시죠. 혹은 잠은 들었는데 자꾸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TV를 켜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지 뭐. 이 나이에 예민한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넘겨도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수면은 뇌를 쉬게 하고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며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세포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하루 6시간 이상 깊은 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억력은 흐려지고 감정은 불안정해지며 심장과 혈관 기능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밤잠이 부족하면 낮 동안 졸음이 몰려와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운동 부족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6세 윤모 어르신은 퇴직 후 생활 리듬이 깨져서 새벽 3시까지 TV를 보고 낮에는 늦게 일어나 하루가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한 정도였지만 이후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겹치면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진단 결과는 수면 장애와 경도 인지장애 초기였습니다. 의사는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했고 하루 일과표를 짜서 규칙적인 수면 시간, 낮 햇볕 노출, 저녁 이후 자극 줄이기 등을 실천한 결과 2달 후에는 뇌 기능도 감정 상태도 많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잠을 가볍게 여기면 몸은 무겁게 변합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불을 켜고 TV를 켜고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뇌에게 아직 낮이야 라고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뇌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고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은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전에 조명을 조금 어둡게 낮춰보세요. 전자기기는 일찍 꺼두고 음악을 틀거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적당히 몸을 움직였다면 밤이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쉬고 싶어집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노화 속도를 늦추고 뇌와 심장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건강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드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 보세요. 그리고 그 깊은 잠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노년의 건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9번째 습관은 감각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단순한 노화라고 여기며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이 정도 건망증은 누구나 겪는 거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그 당연한 일이라고 넘기는 사이에 뇌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력 저하나 감각의 둔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다는 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자주 잊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며 약속을 깜빡하고 말의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경도인지장애라고 부르죠.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전체 환자의 30에서 50%는 5년 내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는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걸 꺼립니다. 치매라는 말을 듣는 게 두렵고 정말 병일까봐 확인하기조차 겁이 나는 거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확인을 미루는 사이에 병은 더 깊어지고 그때는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력 저하, 말의 반복, 낯익은 길에서의 방향 감각 상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보세요. 요즘은 치매 조기검진이 보건소에서도 가능하고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초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기억은 단지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습관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마음을 닫는 태도입니다.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배워? 내가 이제 뭘 한다고? 이런 말 혹시 마음속에 품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뇌는 평생 배우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일을 멈추는 순간부터 뇌는 천천히 다치고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에 다시 호기심을 부여하는 일이고 다시 살아갈 동기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죠. 특히 노년기에는 배우는 것이 곧 치매 예방이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한 80세 어르신은 처음엔 손이 떨려서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겁났어요. 그런데 이젠 손주한테 문자도 보내고 유튜브도 봐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치매 조기 진단 이후
적극적으로 뇌 자극 활동을 병행한 결과 상태가 오히려 안정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나 그림, 악기, 스마트폰, 손글씨, 심지어 요리나 재봉틀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뇌를 자극하고 손을 쓰게 만드는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되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려는 태도입니다. 마음을 열고 세상과 연결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늙지 않는 비결이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10가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첫째, 식사를 거르거나 소식만 하는 습관. 둘째, 햇볕을 거의 쬐지 않는 실내 생활. 셋째, 하루 종일 TV와 스마트폰만 보는 생활. 넷째, 수면과 식사 등 생활 리듬이 불규칙한 습관. 다섯째, 걱정을 혼자 끌어안고 말하지 않는 습관. 여섯째, 안경, 보청, 기틀리 등을 방치하는 습관. 일곱째, 낙상을 가볍게 여기고 예방하지 않는 습관. 여덟째, 수면을 가볍게 여기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생활. 아홉째, 기억력 저하를 단순한 노화라며 무시하는 태도. 열째,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마음을 닫는 태도. 혹시 이 중 하나라도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오늘이 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 작고 꾸준한 변화가 1년 후, 3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70대를 위한 가장 따뜻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에도 배우고 나누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후지킴이었습니다.